오랜만에 또 시동을 걸어봐야겠죠? 네,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우후! 네, 저희 자신감 뿜뿜 이 시간은요,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인문학계의 지식 끝판왕, 저희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매주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해서 아홉수 얘기네요. 왜 아홉수를 조심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근데 혹시?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이거. 들어봤어요. 아홉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자기 나이에 뒷자리가 아홉이 들어가는, 구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뭐 19, 29, 39. 네, 근데 그렇죠, 19대는 아홉수를 조심하란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29살부터. 네. 그래요? 너무 아니 어려서 19이면 이제부터 담배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아홉수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이거 진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있는 숫자를 안 물어보겠습니다, 스님.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우리 정해지지 않나요, 거의? 네. 근데 제 목소리 오늘 되게 좋지 않나요? 그러게 오늘 허스키한-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약간 이렇게 김종국 스타일의 목소리.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무 크게 웃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감기 걸리면 원래 사람들이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저 친구들도 그런 말해요. 알파 너 감기 걸릴 때 제일 좋아. 왜냐면 왜냐면 저 갈아야 평소에 돼. 목소리가 삑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절에 와서 연불 이렇게 하면 저희 삼촌이 스님이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스님은 남들이 연불을 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춰야 될 건데 너가 연불을 하면 지나가다가 뛰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아홉수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세상에는 어떤 나라든지 금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은 게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맞아요. 맞아. 아니면 이제 뭐 문지방 밟으면 밥 안 된다. 남기면 복 달아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면 밥은 꼭 안 남기고 반찬을 남겨요. 그리고 밥을 남길 것 같으면 밥 뚜껑에다가 밥을 먼저 덜어 놓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도 제가 봤냐면 이거 밥 공기에 밥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공기는 덜 주셔도 돼요. 우리끼리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한 사람은 밥 공기에 덜어서 먹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복 달아난다. 자주 그렇게 밥 공기에다가 먹는 거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모가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또 미신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이거 거에 못 먹을 강해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남기면 복 달아난다는 뜻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굶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밥을 남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일일이 계속- 다 계속- 먹다 보면은 네. 비만 계속 남기다 보면 밥 공기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밥 공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걸 억지로 계속 먹으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는 식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주부 입장도 그렇고 음식을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다 먹고 있으니까. 부족하다란 그런 게 되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대접을 제일 못했다. 안 그러면 약간 미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맞추거든요. 네, 네. 근데 억지로 그걸 계속 먹어주면 다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목에 숨이 막 차오르면서 헉헉거리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막 배회하고 공원을 펴고 끊임없이 뭔가를 마시고. 이게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씩만 남겨줘서 더 이상 이게 양이 많다라는 신호가 가면 밥 공기가 계속 줄어들듯이 계속 줄어들어요. 네. 조선 후기 때 밥 공기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완전 컸던데. 뭐 저희 밥 여기서부터 먹으러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밥 공기의 한 6배 정도 되는 데서 시작하는 진짜 거예요. 대식가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공기가요. 고봉밥. 제사상에 올라가는 밥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꾹꾹 눌러서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은 계속 줄어들. 왜냐하면 다른 거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남기지 말아라고 교육할 게 아니고 그것의 효율적인 부분이 어딘가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전에 것 그게 금기시 된 이유는 굶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남기느냐라고 하는 의미고 네.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리 떠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리 많이들 떨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학교에서는 다리 떠는 것만으로도 뭐 몇 킬로 칼로리를 태워서 맞아요. 그런 연구 본 적 있어요. 다이어트에 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다리 떠는 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의 유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찾은 것 중에 뭐 있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머리를 밀어주는 거, 애기들 밀어주는 맞아. 거, 그 풍습도 찾았고 문지방 밟지 말라도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제가 다 찾았어요. 딴 사람들 잘 몰라 이런 거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다 찾았어. 목소리가 그리고- 갈라지시니까 더 절박해 보여요. 내가 다 찾았어요. 그리고 다리 떠는 거는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면 예기에 보면 예전에 오경, 시서, 예역, 춘추 이렇게 해서 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사서오경 할 때 그 오경에 보면 구사구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가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짝발도 불가능해요. 그냥 사람이 서 있으면 약간 한쪽을 짝발 짓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건방져 무슨 얘기하냐면 간다라 불상하고 동아시아 불상이 서 있는 상에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간다라 불상은 짝발을 짚어요. 우리 동아시아 불상은 양발을 다 딛고 있습니다. 그런 왜? 차이가 있군요. 구사구용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자세가 몸 자세가 올바른 정신을 대변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다리를 떨고 있고 이러면 그거는 정신 자세가 썩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기적 관점에서. 다리 떨면 안 되겠는데. 저 아까부터 떨고 있었는데. 안 찾고. 외국인은 서양 사람. 외국인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귀화했으니까 예.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복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머리를 싹 이렇게 뭐지 스님들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슬람에서 있어요. 모하메드 사다가 말했어요. 그 아이들을 한 덜 되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머리 한번 탁발해라. 밀어라. 예.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건 불교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왜? 어떤 불교에서 나온 부분이요? 거예요. 불교에서 머리 잘 자르는 이제 어린아이가 예전에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당나라 고종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병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풍통 같은 통풍인가? 통풍인가? 통풍 네. 든다. 통풍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대. 황제인데. 네, 네. 네, 황제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병이 내려갈까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유전될까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황제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몸을 잘 못 썼기 때문에 이 양반 마누라가 정치 권력의 굉장한 집권자가 돼요. 그게 네. 칙천무입니다. 아, 그 칙천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약간 습진, 그 당시에 태극궁이라고 하는 궁전에 살았다가 대명궁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명궁 유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유적이 있어요. 엄청난 유적이. 그런데 이 당 고종 이치가 자식이 좀 새로 낳는데 이게 조금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 스님이 당대 최고 고승입니다. 현장 스님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걔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이 불광왕이에요. 불광왕. 부처님 빛왕.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왕부터 시작이에요. 와. 아니 뭐 시작전부터 왕으로 그렇게- 시작하네요. 흑수저들과는 너무 차원이 레벨가 다른. 그렇게 와 하는데 너무 부러운 듯한 게 막. 다이아 우리 묻어 지금 나는 22세기에 있어요. 제발. 아니, 저는 무력과 그런 명예욕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광왕이라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불교 이름을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불안하시면 이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한번 출가시키세요. 출가시켰다 다시 환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끊어지게 속기가 그 집안의 기운들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출가시켰는데 얘가 잘 큰 것뿐만이 아니고 황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애도 안 죽고 잘 되는 대박이 난다더라. 그러니까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원빈 아저씨에서 밀듯이 그냥. 저는 밀라고 주구장창 했는데 밀는 집사람 말렸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운데 왜 믿냐고. 밀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미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근세가 되면 불교가 밀려나고 이제 유교가 동아시아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많이 이제 대두를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어렸을 때 한번 밀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더라. 뭐 이런 속설들로.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딱 듣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왜? 자른다고 굵어지면 우리 남자들 수염 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머리 미는 사람은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만하게. 볼펜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레게, 자연 레게로. 이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영유아를 삭도로 지금 기계도 아니고 삭도로 아, 머리를 이게 깎는. 민다는 게요 너무너무 위험한 위험하죠. 거죠. 너무 연한 사람. 네. 너무너무 있어서. 그다음에 애들이 가만히 있느냐 지금도 이발소에 가서 어린애들 이렇게 밀면요 맞아요. 그게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는 그게 다 인성이 좋은 애들. 그에 비해서 유리 하루는 발광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죽을 듯이 뭐 자식을 보여줘야 돼, 주는 애들이 앞에서 있어요. 막.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미술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람 머리로 붓을 매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든다고요? 굉장히 좋은 붓이 나와요. 네. 근데 일반 머리카락으로는 안 되고 그게 베넨 머리.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애들. 그거는 막혀난. 머리가 맨 끝이 뾰족해요. 우리는 다 자른 머리라서 앞이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베넨 머리는 머리가 뾰족해요. 그래서 그걸 추려서 이제 붓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하기가 재료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폐악을 죽여가지고 붓도 못 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악을 주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막 이렇게 자지러졌다고. 아. 네, 막 이렇게 바리깡 같은 거 되니까 애가 네. 막 실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찾지도 못했대. 자기 머리카락 다 주지도 못했대. 네.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선생님 우리는 9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삼천포로 좀 멀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아홉 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질문을 네. 질문. 저 충분한 방식을 해놓고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행동을 내가 다시 틀려고 너무 해요. 이상하잖아. 저기 전 아홉 수에 대해서 근데 너무 재밌게 저 들었어요. 궁금해요. 네. 저 언니가 9수여가지고 좀 9수에 대해서 뭘 좀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홉이라고 하는 게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할 때 그 양. 10부터는 안 쳐져요. 그래서 네. 9라고 하는 게 완전한 최고의 극수예요. 극수. 10부터는 1로 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한 그 다음에 10이 되면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왜 안 좋은 뜻으로 왜안 하는 좋은 거예요? 뭐 안 좋은 뜻은 아니고요. 원래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이다. 원래는 구는 좋은 원래 거예요. 좋은 의미를 그래서 갖고 있다. 주역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주역에 보면 양을 나타내는 수는 숫자 9고 음을 나타내는 숫자는 6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홀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 9가 제일 높죠.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를 쓰는 거고 짝수 중에서는 중간수를 쓴다는 거예요. 아까 단어 얘기할 때는 중간은 홀수를 중심으로 쓰니까 5가 중심이 되는 거고 네. 짝수 중에서 중간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 아니면 6이잖아요. 네. 그래서 6을 잡는 거예요. 6을 잡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특이하네요. 그러면은 구가 음은 양의 양은 기운, 9, 음의 그 다음에 기운은 음은 6인데 6. 서양에서는 6이 3개 겹치면 그걸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꺼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랑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 성서적인 이야기니까 약간 의미는 달라요. 다르구나. 네. 약간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이게 9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2번 겹치면 9월 9일이 우리나라 명절에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데 원래는 그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양기가 치성한 명절. 그래서 9월 그걸 9일이요. 중양절이라 그래요. 양이 아, 거듭됐다 그래서 중양절. 양이 거듭됐다 그래서 중양절이에요. 중양절. 그래서 모든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든 홀수 땡이 걸리면 명절이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게 다 명절이에요. 그렇네. 1월 1일이 설, 삼진날, 단오, 그 다음에 칠석, 77. 그 다음에 이거는 9월 9일이 중양절. 중양절. 그래서 이때는 양기가 너무너무 치성하기 때문에 뭐만 갖다 놓으면 이게 고기압이 형성돼가지고 다 빨아 올라간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를 잘 모르는 분들 천도제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25 때 한국전쟁 같은 때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거나 그러면 전부 다 그 영혼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양기가 치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구가 양수고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육은 음수잖아요. 네. 근데 왜 육수 이렇게 안 하고 아홉수 좋은 네. 말로 그러게요. 저도 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이제 구라고 하는 거는 꽉 차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발전상, 그러니까는 뭐랄까 할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군대에 가면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두분 나. 군대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그게 뭔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주세요. 선배들한테 들은 적 있어요. 말년 병장. 그러니까 말년 병장은 말년 다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집에만 가면 돼. 며칠 이제 때우다가 이제 자빠져 있다가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집에만 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금 삐끗 잘못해가지고 사고 날까봐. 이 딱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홉수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조심하라는 게 있는가 하면 이거는 잘 될 때 조심해서 어떻게 더 좋게 발전을 해라.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는 진짜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 좋은 다들 의미만. 조심하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변화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요즘은 LED를 쓰니까 사실 등을 켰다 껐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전에 형광등 쓸 때는 껐다 켰다 할 때 등이 나가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9가 되면 그 다음에 10으로 올라가면서 1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변화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하면 그러면 훨씬 안전하고 네가 발전한다. 그게 주역의 건캐 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종일 건건 석척약 여무구라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CG? 편집하시는 분이 자막을 넣어드릴 거예요. 종일 건건 석척약 여무구. 종일 건건이라고 하는 거는 종일토록, 건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건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꾸준히 자기 노력할 수 있는 성실하게 다 하고 난 뒤에 석척약, 석은 저녁에, 척약은 슬퍼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내가 좀 미진한 게 없나? 내 마음에 뭐 이렇게 좀 불경스러웠던 게 없나? 이렇게 하면 대길한다가 아니고 려무구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사람이 발전한대. 어느 정도 딱 떴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가라앉아서 사람이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뜨다가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벽돌이 어깨에 몇 개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버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잘 안 될 때는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조금 이제 해가지고 내가 떴어. 그쵸. 그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네. 그때 자기가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어깨에 벽돌 들어갔다는 게 무슨 구출해서. 뜻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될 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조심하면 더 대길하다는 거예요. 대길. 그래서 그게 아홉수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홉수 조심이라는 거는 다운돼서 조심이 아니고 올라갈 때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하면 더 잘 돼야. 확 커진다. 네. 그래서 이게 궁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궁하면 통한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그게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에요. 네. 원래는 궁하면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 기억에는 뭐 국립형요통 아니면 뭐 국립연요통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궁죽병, 변죽통, 통죽구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지 마세요. 제가 약간 이렇게 던지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허접한 것 같아도 뭔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줄여서 궁죽통이라 그래요. 네. 궁죽통. 그래서 어떤
궁이라고 하는 거는 궁색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끝까지 다 올라간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변화. 그리고 변화가 잘 되면 쭉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조심해라. 어떻게 보면 잘 될 때 조심해라. 왜냐면 산은 올라간 거잖아요. 산은 올라가다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산 밑에 그렇죠. 있으면 떨어져도 어디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색다른 시각이시네요. 네. 아니 제 시각 아니고 원래 원판 시각. 아니 우리는 그렇게 원판 모르잖아요. 그냥 구 있으면 조심해 그 정도 뭐 미신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배워가는 느낌. 그러니까 나이 많고 잘할 아니고 때 예를 조심해라. 들면 직장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아니, 실제로 그 주역 맨 마지막 그 건캐 맨 상구라고 하는데 그 쾌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오효가 그러니까 5번째 게 황제캐인데 그게 우리 많이 들어본 쾌예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용비어천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네. 하늘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거 뭐야 이렇게 우러러본대. 네. 야 용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쾌가 6번째 쾌거든요. 6번째 쾌면 뭐냐면 항용유해라는 쾌가 있어요.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를 한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높이 용이 날아서 올라가면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저 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는 시야 밖으로 벗어났어. 그러니까 용이 있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 우러러 보질 않아. 네. 우러러 보질 않아.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용의 위치가 황제야. 그리고 너무 올라가면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내려가자니 쪽팔리고 내려가자니 쪽팔리고 맞아요. 계속 올라가자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구오효에서 그러니까 비룡제천에서 거기서 9수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 기운을 잘 이렇게 조심해서 유지를 해야지 거기서 오바해서 넘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궁금한 게 저 이제 9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9수랑 불교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구는 불교랑 큰 관계는 없어요. 어거지로 맞추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더 유행하는 이유는 중국보다도 더 유행하는데 유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삼진법을 써서 그래요. 삼진법을 쓰면 삼세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단군 신화에서부터 유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위태백으로 내려오고 환인, 환웅, 단군이고 그 다음에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풍백우사, 운사 뭐 이런 식으로 대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삼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진법. 3 곱하기 3 하면 9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9라는 숫자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서타판에서 가보, 9끝, 가보. 거기 보면 9끝을 가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네. 이렇게 놨었죠. 그래서 가보라고 하는 게 갑이 으뜸이다라는 뜻. 십간에서 갑을병정 무의경진 임계 그래서 첫째 갑이에요. 그래서 갑 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단호할 때 남쪽 네.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중앙 남쪽. 그래서 그건 방위 중에서 가장 길하다. 그러니까 가보 최고 이런 뜻이에요. 그 가보가 이런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처음 밝혔어요. 역시 타노스님. 다로스. 그래서 원래 9수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긍정의 의미 속에서 네가 이거 조금만 더 조심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를 안전장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거니까 이건 피해야 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좋은 기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서 그러니까 열이박빙 전전반측 유교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얇은 얼음을 밟듯이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돌아누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듯이 그걸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율곡이나 퇴계에 볼 때 성경 뭐 이렇게 나오는 경의 철학 뭐 성의 철학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그것이 더 발전하고 창성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부정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